문제 1은 조인이나 유니온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필드의 유형을 변경하고 계산된 필드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시각화에 앞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모델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1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안 파일을 연 후 좌측 하단 데이터 원본 탭을 클릭해서 데이터 원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상단 원통형 마크를 클릭해서 새 데이터 원본을 클릭, 파일에 연결해 엑셀을 차례로 누른 후에 경로에 23년 월별 서울 인구 정보 파일을 추가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좌측 상단 태블로 로거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에 연결해 엑셀을 차례로 누른 후 마찬가지로 23년 인구 정보를 추가합니다. 데이터를 연결한 후에 좌측 상단에 보면 엑셀 파일 내에 있는 1월부터 4월까지의 시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파일을 Shift 키와 클릭을 통해 다중 선택한 후 캔버스로 드래그하여 결합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혹은 아래 새 유니온 버튼을 더블 클릭하거나 우측 캔버스로 드래그해서 유니온 편집창을 띄워서 해당 시트를 드래그해서 결합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블러에서는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 물리적으로 나누어서 정의합니다. 데이터들이 논리 구조로 정의되고 연결된 형태를 논리적 테이블이라고 하고, 데이터들이 실제 쿼리적으로 연결되고 병합된 형태를 물리적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앞서 유니온으로 정의한 테이블은 물리적 테이블로서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논리적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물리적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테이블의 이름을 서울 인구 정보로 입력해야 합니다. 태블로는 데이터 원본 화면에서 미리 데이터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드의 유형을 변경하거나 숨기고 관련한 계산된 필드나 그룹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추가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아래 데이터 그리드 창에서 행정동 코드 필드의 좌측 상단 샵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문자열로 유형을 변경합니다. 아이콘이 ABC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연결 옆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엑셀을 클릭한 후에 행정동 코드 매핑 정보 파일을 추가합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면 물리적 테이블 창이라면 바로 조인 관계가 표시되고, 논리적 테이블 창이었다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나온 물리적 테이블 창에서 행정동 코드 시트를 드래그하여 조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내부 조인으로 선택하고 아래 키 설정에서 데이터 원본은 행정동 코드 데이터에서는 행자부 행정동 코드 필드를 선택해서 조인 관계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유니온으로 만든 서울 인구 정보 데이터와 새로이 추가한 행정동 코드 데이터 중에서 행정동 코드와 행자부 행정동 코드가 같은 행만 추려서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테이블에서 남자 20세 미만 필드부터 8개의 필드를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해서 다중 선택한 후에 마우스 우클릭 피벗을 눌러 필드를 피벗시킵니다.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기준일 아이디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하거나 우측 상단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기준일 아이디는 YYY년 MM월의 형태의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date와 date parse를 활용해서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변경해야 됩니다. 어떤 date parse는 문자열이 지정된 형식의 날짜로 변환하는 함수로 치환하고자 하는 날짜 형식 기호와 문자열을 먼저 지정하고 기준일 id 필드를 두 번째 인수로 하여 함수를 작성하면 기준일 id 필드를 날짜 및 시간 형식으로 변환한 필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부분을 없앤 날짜 형식으로 데이터 유형을 변경하고자 데이트 함수를 사용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드 이름은 기준 일자로 명명합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에서 피벗 필드명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 또는 우측 상단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contain과 if를 활용해서 피벗 필드명에 명시된 성별에 따라서 남자 혹은 여자로 표현하는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contain 함수는 문자열 필드를 인자로 하고 해당 필드에 검색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인수로 지정하면 해당 문자열 포함 여부를 true 또는 false로 알려줍니다. 이어서 if 구문을 활용해서 남자라는 문자를 표현하면 남자로, 여자라는 문자를 포함하면 여자로, 나머지는 미정으로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합니다. 필드의 이름은 성별로 명명합니다. 이번에는 피벗 필드명 필드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형태의 나이대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mid와 replace입니다. 먼저 mid는 문자열 필드를 인자로 하고 인수로 지정한 숫자의 위치에 있는 문자부터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피벗 필드명에서 성별을 제외하고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부터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숫자 3을 인수로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replace는 문자열 필드를 인자로 받고 필드값 내에 있는 특정 문자열을 지정한 문자열로 변경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피벗 필드명의 부터라는 글자를 모두 물결로 바꾸도록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mid 함수로 출력한 값을 replace 함수로 정리하는 함수를 구성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mid 함수와 replace 함수 순서를 변경해서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필드명은 나이대로 명명합니다. 이렇게 문제 1이 끝났습니다. 문제 1은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전에 태블로 내에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형태로 변환 및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업에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풀이에 능숙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는 워크시트와 대시보드의 서식과 양식을 설정하고 단순 차트와 단순 기능을 구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 문제 2-1 시트를 클릭, 좌측 상단 데이터 탭에서 Hospitality를 선택합니다. 화면 좌측 데이터 탭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거나 빈 곳에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서 계산식 창을 띄웁니다. 예약 ID 필드를 사용해서 예약 건수 필드를 생성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AVG, count, sum 중에서 count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count 함수는 인자로 받은 필드의 항목 수를 넣을 값을 계산하지 않고 반환합니다. 예약 ID 필드에 대한 count 함수를 작성하여 예약 건수라는 이름으로 필드를 생성합니다. 먼저 가로축은 체크인 일자 필드의 월, 연속형으로 적용합니다. 체크인 일자 필드를 열선반에 드래그한 후에 필드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또는 필드 우측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연속형 월을 선택하거나 체크인 일자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으로 드래그한 후에 편집창에서 연속형 월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태블로에서는 필드의 연속, 불연속 속성을 색상으로 나타냅니다. 불연속의 경우 파란색, 연속의 경우 녹색으로 표현됩니다.
열 선반에 올린 체크인 일자 필드가 녹색이라면 연속형으로 잘 적용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로축은 예약 건수 필드를 행선반에 드래그합니다. 태블로에서 자동으로 차트의 유형을 판단해 라인으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라인 차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크카드 유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라인을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먼저 예약 건수 필드를 마크카드 레이블에 드래그하면 라인의 각 지점마다 예약 건수 값이 표시됩니다. 마크카드의 레이블에 따로 필드를 적용하지 않아도 레이블 클릭, 마크 레이블 표시를 체크하면 행선반에 올라간 측정값인 예약 건수를 숫자 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반에 올라간 측정값과 다른 값 또는 차원을 표시하거나 여러 필드를 레이블로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점 필드를 마크카드의 색상에 드래그하면 각 지점별로 라인이 나눠지면서 색상별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의 마크카드에서 도구 설명을 제외한 요소들은 차트 개체를 해당된 차원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라인을 지점별로 각 4개로 나뉘면서 색상까지 적용하여 지점별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에 제시한 대로 지점별로 색상을 적용하겠습니다. 마크카드에서 색상 요소를 클릭, 색상 편집을 클릭하면 색상 편집 창이 나오는데 각 요소를 더블 클릭하면 색 선택 창이 나옵니다. 창의 우측 하단 HTML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색상 코드를 입력해서 색을 변경합니다. 나머지 지점들도 차례대로 색을 변경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차트 우측에 생성된 색상 범례를 더블 클릭해도 색상 편집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동일한 과정으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에 해당하는 열 선반에 예약 채널 필드를 드래그합니다. 세로축에 숙박일수 평균을 계산식을 사용하지 않고 넣기 위해서 숙박일수 필드에 마우스를 우클릭한 채로 행선반에 올립니다. 필드 놓기 창에서 평균을 선택하여 숙박일수 필드에 평균을 적용합니다. 태블러에서 자동으로 마크의 유형을 판단해 막대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막대 차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크 유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막대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이어서 열선반의 예약 채널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하거나 우측 상단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정렬 창에서 정렬 기준은 필드 또는 중첩, 정렬 순서는 내림차순으로 하고 필드명은 숙박일수, 집계는 평균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평균 숙박일수가 큰 순서대로 막대 차트가 정렬됩니다. 행선반의 평균 숙박일수 필드를 마크카드의 레이블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각 예약 채널별 막대 위에 평균 숙박일수가 숫자로 표현됩니다. 다시 마크카드의 레이블을 클릭, 레이블 마크에 최소 최대를 클릭하고 가장 하단 옵션에서 레이블 최소값과 최대값을 모두 클릭하여 전체 막대 중 최소와 최대 막대 위에만 평균 숙박일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레이블이 적용된 평균 숙박일수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 서식을 클릭합니다. 좌측 서식 창에서 패널 탭을 클릭, 기본값 메뉴, 마지막 숫자 탭에서 숫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소수 두 자릿수로 전미사는 1로 설정합니다. 태블로는 측정값을 색상으로 표현하면 값의 크기에 따라 색상이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되고
차원을 색상으로 표현하면 범주별로 색상이 변경됩니다. 평균 숙박일수 필드는 측정가 필드로 이 필드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크 카드의 색상에 놓으면 막대 색상이 그라데이션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크 우측 색상 범례를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색상 편집 창에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색상 편집 창은 차원의 색상 편집 창과 다른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색상표의 우측 사각형을 클릭하여 색 선택 창으로 간 다음 HTML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색상 코드를 입력해서 변경합니다. 이어서 막대에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려면 마크 카드의 색상을 클릭한 후 테두리 란을 클릭, 색상 추가를 클릭하여 나온 색 선택 창에서 HTML란에 색상 코드를 입력합니다. 계산된 필드 만들기 창을 띄우고 성인 필드와 어린이 필드를 더하는 인원수 필드를 생성합니다. 가로축에 성인 필드, 어린이 필드, 인원수 필드에 3개의 측정값 필드가 한 번에 올라가야 합니다. 태블로는 다중 측정값이라는 기능을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 데이터 필드 항목 중 기울임체로 된 측정값 이름 필드를 더블 클릭하면 필드가 열선반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측정값이라는 필드가 마크카드의 텍스트로 적용되고 하단에는 측정값 선반에 모든 측정값 필드가 담겨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는 모든 측정값 항목이 열로 정리되어 있는데 성인, 어린이, 인원수를 제외한 다른 측정값 필드는 바깥으로 드래그하여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행 선반에 객실 유형 필드를 끌어놓으면 객실 유형별로 성인, 어린이, 인원수를 알 수 있는 그리드 차트가 자동으로 표현됩니다. 우선 마크카드 유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사각형을 적용합니다. 그 후 레이블로 적용되어 있는 측정값 필드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마크카드의 색상으로 드래그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면 값의 크기에 따라 각 칸에 색이 칠해진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으로 적용된 측정값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 별도의 범례 사용을 클릭하여 색상, 범례를 측정값마다 별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각 색상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 성인 필드는 파란색, 어린이 필드는 녹색, 인원수 필드는 자주색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2의 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문제 2는 기본 차트를 구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3은 이중축이나 매개변수 등 태블러에서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활용한 복합 차트를 구현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개변수는 태블러 통합문서 내에서 계산 필터 또는 참조선 등의 상수값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사용자는 매개변수를 활용해서 태블러에서 더욱 복합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트 화면의 좌측 상단 드롭다운 버튼을 통하거나 빈 곳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매개변수 만들기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의 이름은 할인 적용 여부로 데이터 유형은 부울로 적용한 후
별칭란에서 참일 경우 할인가, 거짓일 경우 정상가를 출력하는 매개 변수를 만듭니다. 이어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통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토대로 할인율 필드를 생성합니다. 할인율은 숙박일수 기준의 할인율과 할인 여부 기준의 할인율을 더한 것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if문을 활용해 각각 할인율을 구하여 더합니다. else if를 활용해서 else절 조건이 아닐 때에 다른 조건을 여러 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인 금액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할인 금액은 통상적으로 이용 요금의 할인율을 곱한 값으로 객실 요금 필드와 할인율 필드를 곱하는 할인 금액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할인가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할인가는 이용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뺀 금액으로 객실 요금 필드에서 할인 금액을 빼는 할인가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앞서 만든 할인 적용 여부 매개 변수를 활용하는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생성하겠습니다. 할인 적용 여부 매개 변수가 참일 경우 할인가 필드를 반환하고 거짓일 경우 객실 요금 필드를 반환하는 식을 이번에는 케이스문을 활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할인 적용 여부 매개 변수를 문제 3 대시보드 상단에 위치시키겠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문제 3 대시보드로 이동한 다음 대시보드 내 문제 컨테이너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매개 변수 할인 적용을 눌러서 할인 적용 여부 매개 변수를 나타나게 하고 문제 3 제목 아래 흰 영역에 위치시킵니다. 먼저 체크인 일자 필드를 열선반으로 드래그한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불연속 월을 선택하거나 체크인 일자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한 채로 열선반으로 드래그한 후 필드 놓기 창에서 불연속 월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세로축에 정상가 할인가 필드에 순위를 올려야 합니다. 특정 필드의 순위를 만드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퀵테이블 계산을 활용하여 만드는 것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선반에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드래그한 후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퀵테이블 계산, 순위를 클릭하여 순위를 적용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중 지점별로 순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점 필드가 마크카드에 올라가야 합니다. 차트 모양은 태블러가 자동으로 라인 차트를 구현한 상태입니다. 범퍼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라인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으로 차트가 그려졌는지 확인합니다. 범퍼 차트 예시를 보고 지점 필드를 마크카드의 색상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 후 행선반에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테이블 계산 편집에서 계산 유형 순위, 내림차 순위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해서 특정 차원과 지점을 차례로 클릭, 체크인 일자의 월은 체크 해제하여 월별로 지점들 간 순위를 나타내도록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축을 마우스 우클릭, 축 편집에 들어가 눈금란에 반전을 선택하여 1순위가 상단에 배치되도록 합니다. 이어서 같은 축 편집창에서 축 제목의 제목란이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할인 적용 여부 매개 변수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개 변수의 값이 변함에 따라 축 제목도 함께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선반에 합계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옆으로 드래그하여 필드를 복제하고
뒤에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 또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이중축을 적용합니다. 이중축을 적용하면 차트 우측에 행선반의 두 번째 필드의 축이 나타나는데 해당 축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축 편집에서 눈금 반점을 선택하거나 축 동기화를 선택하여 왼쪽 축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이어서 오른쪽 축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머리글 표시를 해제하면 왼쪽 축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선반 두 번째 필드의 마크카드에서 유형을 원으로 변경하고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원 모양의 마크카드에서 지점 필드를 레이블로 드래그하여 지점을 문자로 표시합니다. 차트의 모든 마크마다 지점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마크카드의 레이블 버튼을 클릭, 맞춤란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로 맞춥니다. 이어서 하단 레이블 마크에 가장 최근을 선택하여 차트 마지막 개체의 지점을 표시하도록 설정합니다. 앞서 정상가, 할인가 필드에 우선순위를 구할 때 지점별로 구하기 위해서 지점 필드를 이미 마크카드의 색상에 적용한 상황입니다.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트의 제목을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제목 편집을 클릭하면 제목 편집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 삽입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매개 변수 할인 적용 여부를 클릭하여 제목 뒤에 매개 변수를 추가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매개 변수의 양식은 괄호와 순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집창에서 이에 맞춰서 문자를 추가로 입력하고 적용합니다. 매개 변수 조작을 통해 제목 설정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행선반에 지점 필드를 드래그하여 세로 축에 지점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열선반에 정상가 및 할인가 필드를 드래그합니다. 태블로에서 자동으로 막대 차트를 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라면 마크카드에서 유형을 막대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지점 필드를 마크카드 색상에 드래그하면 지점별로 색상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 범례는 이전 범프 차트의 색상 범례와 동일한데 태블로는 한 차원의 색상 설정을 고정하여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어느 차트나 시각화에서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점 집합은 지점 필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점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만들기, 집합을 클릭하고 지점 집합이라는 집합을 만듭니다. 이어서 객실 유형 선택이라는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필드는 값이 지점 집합 내에 속하면 객실 유형 필드를 반환하고 아니면은 오른쪽 화살표를 반환하는 필드를 만드는 계산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if문을 활용해서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객실 유형 선택 필드를 생성합니다. 앞서 만든 객실 유형 선택 필드를 행선반에 추가합니다. 지점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 또는 우측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정렬을 클릭하면 나오는 정렬 창에서 정렬 기준은 필드, 정렬 순서는 내림차순, 필드명은 정상가 및 할인가, 집계는 합계로 설정합니다. 객실 유형 선택 필드도 같은 방식으로 정렬합니다. 태블로는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차트를 구현하기 위한 동작 기능을 제공합니다. 동작 기능은 워크시트와 대시보드 화면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해당 시트에서만 동작해야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단 메뉴 워크시트에 동작을 클릭해서 워크시트 동작을 추가해야 합니다. 동작 창에서 좌측 하단 동작 추가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집합값 변경을 클릭한 다음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 동작 실행 결과는 집합의 값 할당, 선택을 해제할 경우의 결과는 집합에서 모든 값 제거로 설정한
유형별 상세복이란 이름을 동작 이름으로 생성합니다. 이제 차트에서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지점이 집합으로 추가되어 객실 유형별 차트가 드릴다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선반의 지점 필드와 예약 채널 필드를 차례로 드래그하여 지점과 예약 채널을 가로축에 둡니다. 태블로에서는 차원 필드를 여러 개 선반에 놓을 경우 선반에 놓은 차원만큼 세부적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이어서 행선반에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올려 지점별 예약 채널별 정상가 또는 할인가의 합계를 차트가 구현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퀵테이블 계산을 사용해 지점별로 정상가 할인가 필드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행선반의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 또는 우측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퀵테이블 계산, 누계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필드를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여 테이블 계산 편집을 클릭하고 테이블 계산 편집 창을 띄웁니다. 여기서 계산 유형을 누계, 합계로 설정하고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해서 패널 옆으로를 클릭하거나 특정 차원을 클릭, 예약 채널만 체크해서 지점별로 구간 안에 예약 채널의 누적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열선반의 차원들을 문제의 지시대로 정렬합니다. 먼저 지점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 또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정렬을 클릭하고 정렬 기준을 필드, 정렬 순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이어서 예약 채널 필드도 동일한 과정으로 정렬을 설정합니다. 이제 워터폴 차트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카드에서 유형을 간트로 변경한 다음 좌측 데이터 탭에서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 만들기,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서 계산된 필드를 만듭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누계 표현 시 추가된 수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상가 할인가 필드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정상가 할인가 워터풀 필드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해당 필드를 마크카드의 크기 요소에 드래그하여 각 누계 지점에서 각 필드에 해당하는 값만큼 밑으로 쌓은 막대를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좌측 상단 분석 탭에서 총계를 차트로 드래그하여 소개에 드롭하면 각 지점별 총계를 표현한 워터풀 차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좌측 데이터 탭의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마크카드 색상에 드래그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 색상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범례 창을 띄우고 색상표를 갈색으로 아래 단계별 색상을 체크해서 5단계로 설정하여 적용합니다. 이어서 마크카드에 색상이 적용된 합계 정상가, 할인가 필드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놓은 다음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하거나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서식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서식의 기본값 항목에 숫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른 후에 숫자 사용자 지정에 소수 자릿수는 1, 디스플레이 장치는 100만으로 설정합니다. 먼저 주차라는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예약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각 월이 몇 번째 주차인지 계산하여 출력하는 필드인데 우선 문제에서 제시한 각 사용 함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str은 값을 문자열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트 트렁크는 날짜 필드를 년, 분기, 월, 주, 일에 따라서 구간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에 해당하는 month를 인수로 하여 예약일자 필드에 데이터 트렁크 함수를 적용하면 각 월마다 1일로 해당 월의 일자가 모두 같아지는 결과를 출력합니다.
여기에 해당 날짜의 주 번호를 출력하는 윅 함수를 적용하면 매월 1일에 주번호가 모든 월에 적용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약일자 필드의 주번호를 그대로 출력한 값에서 앞서 계산한 값을 빼면 다음과 같이 0에서 5까지로 번호가 추려지는데 계산식의 끝에 플러스 2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날짜가 1주차에서부터 6주차까지 정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약일자 필드에 2022년 5월을 필터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일자 필드를 필터 카드에 드래그한 후 선택창에서 불연속, 연도 월을 선택하고 2022년 5월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이어서 필터 카드의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 필터 표시를 클릭해서 시트에 필터 선반을 띄웁니다. 이어서 선반 우측 상단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 전체 값 표시를 체크, 해제하고 이어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 단일값 드롭다운을 선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캘린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선반에 예약일자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드래그하고 불연속 요일을 선택해서 가로축에 예약일자의 요일을 띄웁니다. 행선반에서는 앞서 생성했던 주차 필드를 올려놓습니다. 주차별, 요일별로 그리드가 생기면서 캘린더 모양에 유사하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에 레이블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약일자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한 채로 마크카드의 텍스트에 드래그한 후 불연속 2를 클릭, 확인을 눌러서 적용합니다. 이어서 예약 건수 필드도 마크카드 텍스트로 드래그한 다음에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 맞춤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가로와 세로 모두 가운데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텍스트를 나타내기 위해 마크카드 텍스트 아이콘에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 레이블 편집 창으로 들어갑니다. 예약일자 뒤에는 1, 예약 건수 뒤에는 건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서 적용합니다. 문제의 3-5 시트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제목 편집 창을 띄웁니다. 우측 상단 삽입 버튼을 통해서 연, 월, 예약일자 매개 변수를 삽입한 다음에 문제에서 보여준 예시에 맞게 띄어쓰기와 가로를 추가합니다. 문제 3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문제 3-5 차트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필터에 예약일자의 연도, 월을 클릭하여 대시보드 내 연월 필터를 추가합니다. 이제 문제의 예시처럼 필터를 나타내기 위해 연월 필터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단일값 드롭다운을 선택하고 필터 방식을 변경합니다. 워크시트에 적용, 선택한 워크시트를 클릭하여 문제 3-4 시트에도 함께 적용되도록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필터들을 선택,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너비 편집으로 들어가 너비를 설정해 줍니다. 저는 17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 후 가로 컨테이너의 남은 공간은 빈 페이지 요소를 추가해서 대시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영정보 시각화 모의문제 A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